최근 들어 김 여사님은 손가락 느낌이 영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젓가락질을 하다가 툭 하고 놓치기도 하고 글씨를 쓸 때도 예전처럼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딱히 어디가 문제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김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려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손으로 찻잔을 단단히 받쳐들고 차의 그윽한 향을 음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갓 우려낸 뜨거운 찻잔을 들려고 하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화들짝 놀라 얼른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올해 68이 된 김 여사님은 10년 넘게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싱겁게 먹으라고 신신당부해서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골목 어귀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이웃집 박영감님이 하루아침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꼼짝없이 침대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고 자식들이 간병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 보니 그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여사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어디선가 손가락의 변화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이 저리거나 힘이 빠지고 색깔이 변하는 게 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혈압 때문에 생긴 위험 신호인지 도통 구별이 가질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김 여사님은 남몰래 손가락을 펴서 색이 변했는지 더 저리지는 않은지 확인하곤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병원에 가서 큰 검사를 받아보라고 성화일까봐 차마 말은 못 꺼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일이 터지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김 여사님처럼 고혈압이 있다면 무심코 지나치던 손가락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조용히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혈압이 높은 어르신들이 손가락을 관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3가지 이상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몸이 미리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에 나타나는 3가지 색깔 변화. 손가락의 색깔은 단순히 피부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손가락 3개 이상 변화는 뇌혈관에 숨겨진 문제, 즉 뇌졸중의 조기 경보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손가락은 옅은 분홍빛을 띠고 윤기가 흐르며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손등 피부가 조금 거칠어질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혈색은 일정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손가락 색이 이유 없이 창백해지거나 푸르딩딩한 보라색 혹은 검게 변한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혈액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 핏기 없이 창백해진 손가락이 평소보다 훨씬 하얗게 변하고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보인다면 혈관이 수축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 공급이 부족해져 피하 세포가 산소를 못 받으니 창백해지는 것이죠. 추운 날씨에 이런 일이 종종 생기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수족냉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액 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2. 푸르스름하거나 보랏빛으로 어두워진 손가락 색이 푸르거나 보랏빛을 띠며 어둡게 변한다면 혈류 속도가 느려져 정맥 회귀가 원활하지 않거나 혈전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손가락이 약간 붓거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그냥 생기는 법이 없습니다. 혈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몸이 필사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이는 심뇌혈관에 과부하가 걸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한다는 뜻이며 뇌혈관이 막히기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3. 검게 변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가락 색이 아주 짙어져 검은색에 가까워지고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혈관이 꽉 막혀 혈류가 극도로 제한된 결과로 국소 부위에 혈액 공급이 거의 멈췄다는 뜻입니다. 심하면 조직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저절로 좋아지길 기다려서는 안 되며 즉시 병원을 찾아 혈관이 심하게 막히지 않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톱을 살짝 눌렀다가 떼었을 때 혈색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눌린 자리가 한참 뒤에야 분홍색으로 돌아오거나 손가락 색 자체가 계속 이상하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2번째, 손가락이 보내는 3가지 저림 신호.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저릿저릿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보통은 자면서 손이 눌려 피가 안 통했나 보다 하고 넘기죠. 이런 일시적인 저림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손저림이 자주 나타나거나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갈수록 심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뇌혈관 건강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이 저린 주된 이유는 혈액순환 장애나 신경 압박입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으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 저항이 커져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감각과 신경을 총괄하는 관제탑인데 뇌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손가락에서 신호가 오곤 합니다. 1.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한 통증. 단순히 먹먹하게 저린 게 아니라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하거나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혈관 압력으로 인해 신경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이럴 때는 손이 저릴 뿐만 아니라 느낌이 아주 이상하고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어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버거워집니다. 이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손바닥이나 팔 전체로 퍼지는 저림. 저림 증상이 손가락 몇 개에 그치지 않고 손바닥, 더 나아가 팔 전체로 서서히 퍼진다면 뇌 혈류 공급에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림이 한쪽 팔에만 나타난다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뇌졸중의 아주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좌우 방구가 각각 반대편 신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왼쪽 뇌혈관이 막히면 오른손에 이상이 오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감각이 둔해지고 동작이 대터지는 현상. 손이 저리면서 동시에 뜨거운 물이 별로 뜨겁게 안 느껴지거나 얼음물이 차갑지 않게 느껴지는 등 온도 감각이 둔해진다면 말초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에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기 힘들거나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고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등 동작이 둔해진다면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는 뇌가 사지를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뇌혈관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 손가락 유연성을 테스트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4손가락 끝을 차례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터치해 봅니다. 눈을 감고 양손 검지로 동시에 코끝을 짚어봅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떨어뜨리지 않고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동작들이 힘겹게 느껴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면 혈관 탄력이 떨어져 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 서둘러 검사를 받아보세요. 3번째, 손가락의 3가지 운동 기능 이상. 가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물건을 들기 힘들거나 반찬을 집을 때 젓가락이 헛돌고 글씨가 삐뚤빼뚤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뇌혈관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뇌혈류 공급은 사지 활동의 핵심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손에 힘이 빠지거나 떨리고 동작이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2.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쥐기 힘듦. 평소 가볍게 들던 밥그릇이나 젓가락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손에 힘이 풀려 놓친 적이 있나요? 이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 손 근육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무력감은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단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가만히 있는데도 손가락이 떨림 수전증은 흔히 노화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물건을 잡고 있지 않은데도 손가락이 저절로 떨리거나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제멋대로 흔들린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떨림이 한쪽 손에서만 나타난다면 뇌졸중 전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3. 단추 잠그기 같은 세밀한 동작이 어려움. 예전에는 쉽게 하던 단추 잠그기, 신발끈 묶기 같은 섬세한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는 손의 신경과 근육의 협응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오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는데 뇌혈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신경 전달의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 매일 손의 힘과 유연성을 확인해 보세요. 주먹을 꽉 쥐고 10초를 센 뒤 손을 팍 하고 폈을 때 손가락이 즉시 펴지는지 봅니다. 젓가락으로 콩자반이나 땅콩 같은 작은 물체를 집어봅니다. 눈을 감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 올린 뒤 팔이 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동작이 둔하다면 뇌혈류 부족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멀리하는 6가지 생활습관. 혈압이 높아도 손가락 색이 정상이고 저림이나 떨림이 없다면 일단은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 같지만 사실 오랜 시간 쌓여온 결과물입니다. 예방만이 살 길입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지키는 6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1.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액은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은 혈관 압력이 가장 높아져 뇌졸중 위험이 치솟는 마의 시간대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움직이지 말고 침대에 앉아 2분 정도 손발을 꼼지락거려 몸을 깨운 뒤 따뜻한 물 한 잔 약 250ml를 드세요. 혈액순환을 돕고 피를 묽게 만들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2. 체온 유지. 특히 머리, 손발, 목.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널뛰기를 합니다. 겨울철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죠. 특히 이른 아침이나 밤에는 혈압 변화가 심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철 새벽 운동은 피하고 해가 떠서 기온이 오르면 나가세요. 외출 시에는 모자와 목도리로 머리와 목의 혈관을 보호하고 잘 때는 수면 양말을 신어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3. 매일 30분 가벼운 운동으로 혈관 탄력 지키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탱탱하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 너무 격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걸으세요. 그리고 틈틈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잼잼 동작 30회씩 반복하거나 만세 동작을 해주면 말초 혈관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이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나눠서 해도 충분합니다. 4. 삼시세끼 싱겁게. 기름기 줄이기. 싱겁게 먹으면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소금과 기름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식사할 때 국물 먼저 조금, 그 다음 채소,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셔보세요. 염분 섭취를 자연스레 줄일 수 있습니다.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은 줄이고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준 혈압약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5. 규칙적인 수면으로 혈압 변동 줄이기.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긴장해 혈압이 오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 혈관이 쉴 시간을 주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숙면을 방해하니 피하고 잠이 잘 안 오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보세요. 6. 정기적인 혈압 측정.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며 혈압도 안 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 증상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자체보다 무서운 건 그 합병증인 뇌졸중입니다. 많은 환자가 전조 증상을 놓쳐서 골든타임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실제로 중국 순환기 저널에 발표된 8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인 4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손의 악력쥐는 힘이 5kg 줄어들 때마다 사망 위험이 12%, 심뇌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1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손에 힘이 빠지는 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의 강력한 예고편이라는 뜻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 무의식적으로 손이 둔해지거나 가만히 있는데 손이 떨리고 이 증상이 계속된다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단순 노화로 인한 손떨림은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저림이나 색깔 변화 같은 다른 증상은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물론 위에서 말한 증상이 아직 없다면 뇌졸중이 멀리 있다는 뜻이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혈관 건강 6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체온 유지, 매일 30분 가벼운 운동, 저염식과 저지방식, 7, 8시간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혈압 측정. 건강은 우리가 챙기는 만큼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인생의 후반전. 건강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